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부터 당무를 시작하면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강성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강해서 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광주 출신의 이용빈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첫 당무를 시작했습니다. 송 대표는 백신 확보와 부동산 문제 같은 민생 문제를 강조하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주셨던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혁신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됩니다. 2위를 차지한 친문의 홍영표 의원과 득표율차가 불과 0.59%포인트에 그칠 정도로 당대표 선거에서도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송영길 신임 대표가 그 결을 완전히 벗어나는 어떤 발언을 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민심과 당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더십 발휘가 관건입니다. 당 쇄신, 혁신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당원들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광주 전남 단일 후보로 나선 서삼석 의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호남권 당원들이 지역 안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당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회 친이낙연계와 친이재명계가 각각 2명이 포진한 점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위위원장으로 김학실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장현주, 김동창은 의원 등 9명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음주운전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2명의 의원이 사퇴하면서 새롭게 특위를 구성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시도 의장들이 달빛 내륙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대구와 경남북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빠진 것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금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주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동서화합과 국민통합,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만 3천여 점에 이르는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을 전시할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광주시도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미술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엔날레 개최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국민화가 이중섭의 황소,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김환기의 작품, 그리고 모네 고갱 등 국내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까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천여 점을 전시할 별도의 전시 공간이 논의되면서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미술계는 아시아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 미술 축제인 비엔날레를 개최해온 만큼 광주가 미술관 입지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술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도시니까 광주에다가 이왕이면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비엔날레 기간에 찾아오는 분들이 또 다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평소 강조하셨던 그 공존의 정신 이런 거하고도 우리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도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경험을 토대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전방위 물밑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버스 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기습 휴업 신청서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휴업 신청을 두고 지역사회의 비난과 함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시내버스 회사를 성토하는 발언대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휴업을 선언한 목포 시내버스 업체들을 겨냥한 자리입니다. 작년에 체불임금을 이유로 파업했죠. 그래서 보조금 타냈습니다. 올해는 아예 휴업 신청을 합니다. 목포 시민에게 1년간 휴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완전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은 목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태원여객가 유진운수가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휴업 신청 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버스 운송업체는 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하는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외부 회계 감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약 43억 원의 경영 적자가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휴업 신청을 처리할 계획은 없고요. 하지만 이번 휴업 선언이 다음 달 예정인 목포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운송업체가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생떼 부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목포시는 태원여객가 유진운수에 지난 2017년 22억 원, 2018년 30억 원, 2019년 40억 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49억 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태원 유진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휴업 신청한 것은 목포시 3차 추경을 앞두고 보조금을 받아내려는 꼼수에 목포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휴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는 3명, 전남에서 4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여수 유흥업소와 관련해 광주에서는 1명, 전남에서 2명이 확진됐고 앞서 확진된 고흥군청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고흥군과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진 군민장학재단이 올해 상반기 지역 인재 82명을 선발해 9,70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강진군 장학금은 군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을 재단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4억 5,600만 원의 장학금을 모금했습니다. 영암군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즉 KLPJ가 3호지구 골프특화 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영암 3호지구 골프장을 메이저 대회 개최에 적합한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골프장 인근에 골프 아카데미와 연습장을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입니다. 보성군이 보성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공직자들이 포상휴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직원들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휴가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장흥군이 장흥종합병원 등 두 곳과 함께 장흥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납품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흥군과 의료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달부터 장흥산 친환경 쌀이 병원 급식용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축이 잇따르는 광주 용두동에 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북구 용두동 산 87번지 13,000제곱미터에 41개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오는 2024년 9월에 개교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가칭 용두 2초등학교가 설립되면 북구 용두동과 신용동, 본촌동 지역의 주택개발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기존 학교의 과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수준의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와 전남대 등 8개 대학 컨소시엄을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 100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분야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선대병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조직의 변화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최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진정성 없는 대리사죄라며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노재헌 씨의 5.18 묘지 참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목적으로 한 보여주기식 사죄라고 지적하면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5.18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노재헌 씨는 지난달 21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등 지난 2019년 이후 4차례 참배에 나섰습니다. 지역 노동계가 노조 설립 절차를 위반해 설립을 취소당한 주식회사 대양판지의 기업노조를 대신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기업노조를 제외하고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게 상식인데도 노동청이 교섭 대표노조를 다시 정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또 다른 기업노조를 세워 교섭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동북권 통합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당초 240명에서 310명으로 늘었다면서 이에 따른 주차장 규모 확대 등 통합청사의 설계를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계 변경에 따라 통합청사 준공 시점은 내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통합청사 공사를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업동 두꺼비를 지키는 사람들은 새끼 두꺼비의 이동시기를 맞아 내일 오전 10시부터 순천 도시문화센터에서 우리 두꺼비 만나요 가요 행사를 엽니다. 맑았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낮부터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저녁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쏟아낸 뒤 어린이날인 내일 이른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4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80mm로 이번 비는 양도 많은 데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주의가 필요하고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미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예비특보가 내려진 다른 해안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12도가량이나 높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광주 22도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목포도 아침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점차 전해상으로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비가 그친 뒤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